응급 자체가 오 씨발 깜짝이야 들려버려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고 배터리 가지고 팩을 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아무래도 야매 업체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중고 배터리를 활용했을 때 어떻게 해야 쓸 수 있는지, 저는 중고를 안 좋아하긴 하는데 요거 팩 2개 같은 경우는 손님이 입고해 주셨는데 밸런스도 다 틀어지고 보드 상황 모르겠다 말씀드리니까 그냥 폐기해 달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살려가지고 어차피 두 팩을 분해해서 만드는 거라 두 팩이 나오진 못할 거예요. 셀이 죽은 것도 있을 거고 너무 삐리한 것도 있을 건데 일단 뭐 한 팩이라도 만들어 보고 만약에 잘 된다 싶으면 그거를 테스트 해보고 그 손님한테 연락드려 가지고 그냥 보내드려야죠. 뭐 이거 뭐 이렇게 살렸다 돈 받기도 좀 애매할 것 같고 제 입장에서. 그리고 사전으로 이런 거를 다시 친다 그랬을 때 준비할 게 요 니켈 필요하죠. 그러니까 FM대로 중고셀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무조건 중고를 쓰지 마가 아니라 이게 지금 중고셀 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장비도 없고 진짜 단순하게 멍청한 사람 예를 좀 들면 전압만 맞추면 되는 줄 알아요. 뭐 셀 밸런스라 그러죠. 그것만 맞추고 꼽으면 배터리가 전압 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줄 아니까 그러고 수리했다고 수리비 받고 내보내면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게 고장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차피 이 기존의 니켈도 다 뜯어내야 돼요. 이미 밸런스가 안 나오는 거라. 그리고 이 보드는 재활용을 할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중고를 싫어하는 이유는 사실 그거 중고로 조합을 해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실질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해도 테스트 장비 물리고 뭐 하고 이런 거 하고 나면은 하루 종일 걸려요. 내가 뭐 배터리 3개 보낼 테니까 2개 만들어 달라 그러면 보내지 마시라 그래요. 그 이유가 기존 거 배터리 다 드러내가지고 테스트 해야지, 이거 납 먹혀있는 거 다 풀어야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에 신경이 좀 팔려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조합해서 수리해달라고 하시는 분들 목적이 수리비를 조금 쓰고 싶은 거라 현실적으로는 제가 못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거 니켈이 부드럽게 떨어져 주면은 재활용을 해볼 건데 뭐 해봐야 하는 거라. 그러면 이제 니켈을 잘 뜯어보면 재활용은 못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납 괜히 빨아들였네. 이게 용접은 그렇게 강하게 되어 있진 않은데 다행인 거죠. 재활용하려고 이렇게 당기다 보면은 배터리가 구멍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용접이 강하면 진짜 딱딱선에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너무 텐션을 확 줘갖고 꺾어버리면 배터리 음급 자체가 오 씨발 깜짝이야 들려버려요. 뭐 이런 거 쇼트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죽은 배터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배터리라서. 근데 이렇게 되고부터는 얘네가 직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쇼트가 안 나요. 이때부터는 좀 맘 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뭐야, 용접이 빠져 있었네요. 이러면 배터리가 잘 틀어지겠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저는 약간은 열화가 생기더라도 차라리 그냥 고장날 때까지는 붙어 있게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열화 하나도 없이 나는 깔끔하게 하겠다 하다 보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종종 보여요. 자, 일단 따로 브라켓에 볼트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기면 나오게. 이렇게 배터리는 뭐 많이 보던 그 중국 배터리네요. 이 칸 좀 됐고, 이제 요거 하나 더 딱 뜯어주고 올게요. 자, 이렇게 배터리 분리는 끝났고요. 총 20개가 나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를 그냥 꼽는 게 아닙니다. 일단은 이제 테스트를 해야죠. 근데 배터리 하시는 분들이 이제 나는 좀 배터리 알고 있다 하시는 분들이 중고셀 쓸 때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내부 저항이에요. 근데 내부 저항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용량은 다 똑같을 거예요. 제품마다. 어차피 이게 용량이 2000짜리다 하면은 다 2000인 거예요. 근데 내부 저항이 높은 배터리는 용량이 같아도 이제 공구를 쓰거나 할 때 배터리가 열이 나요. 그 열 가지고 배터리 전기를 쓰다 보니까 결국은 제 용량보다 낮게 나오는 거고 대신 발열은 더 심한 거고 그런 편차가 많이 심한 거예요. 결국은 방전기 테스트한 이유에서도 그게 있는 거죠. 이제 2000을 기준으로 테스트했을 때 1800
800이 나오는 애들은 그 용량 200이 방전 그 열로 빠지는 거죠. 그래갖고 저는 어찌됐건 간에 데이터로 보는 걸 좋아해서 방전기를 물리고 있어요. 이게 1차적으로 단순하게 방전이란다. 내부 저항만 제대로 측정이 돼도 괜찮은데, 저도 저가형 내부 저항 측정기는 써봤지만 사실 제대로 측정되는 기기는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일단 방전기에 물리고 충전하기 전에 어차피 손질을 해줘야 돼요. 이런 날카로운 거, 뭐 다치는 위험도 있겠지만 사실 목적은 그게 아니고 이 면 작업을 해줘야 여기서 골라낸 걸로 배터리 팩을 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저거 많이들 쓰시는 뭐라 해야 돼, 작두? 배터리 작두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렇게 된 거를 여기에 넣고, 옛날에는 이거를 뭐 갈갈이 뭐니 해갖고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디테일이 좋아져서 이렇게 한번 쳐주면 손톱에도 안 걸려요. 제가 손톱은 없는데 이렇게 해도 안 베이는 거죠. 그래갖고 면을 다 쳐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니켈 뗄 때도 살살 떼야 된다는 게, 만약에 여기서 당겨진 게 있으면 구멍이 뚫려버려요. 그럼 일단 손질을 다 해줄게요. 배터리 손질이 끝났고, 그럼 이제 방전기 물릴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18650 전용 충전기로, 18650 전용이 아니구나, 21700까지 충전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요걸로 개별 충전을 다 해주는 거예요. 만충까지 4.2V. 보면 여기서도 이미 배터리 전압이 다 편차가 져 있어요. 그럼 일단 요거를 충전하고 이제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면 되죠. 자, 충전이 끝난 배터리를 이렇게 방전기에 물려줍니다. 이거는 한 번 테스트할 때 8개씩 체크가 가능한 버전이에요. 나중에 뭐 많이 한다 그러면 10개씩, 이제 8개 물리는 거를 렉처럼 여러 개 쌓아갖고 쓸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 장비가 하나뿐이니까, 그럼 이제 방전기 한번 켜볼 거예요. 이게 방전기 프로그램이고, 여기서 이제 각 배터리마다 컷오프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이런저런 호환 배터리들 들어왔을 때 중국산 셀이 들어가 있으면 보통 요걸로 테스트를 하거든요. 사이클은 2번이고, 시작을 걸면 방식은 쉬워요. 일단은 4.2V 만충이 안 들어가 있는 전압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애들은 완전 충전까지 전압을 다시 밀어주고 잠깐 기다렸다가 10A 방전 테스트를 해요. 이게 일반적인 배터리는 대부분 2.5V에서 컷오프가 걸리거든요. 이제 하향치죠 이게. 그러고 다시 스탠다드 전압까지 충전, 이 사이클을 2번 반복합니다. 이거 하고 올게 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일단 이렇게 테스트는 끝났고요. 지금 보면 시간이 대략 1시간, 2시간, 3시간 걸렸네요. 그러고 나서 전압은 들쭉날쭉하죠. 그래갖고 일단은 여기에 나오는 이 용량을 다 적어줍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용량을, 펜이 밥대가 우선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번에 테스트 돌린 거는 아까 뜯었던 그 배터리가 아니라 같은 요 모델을 하나 뜯어놨던 거예요. 고장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머지 20개도 다 똑같이 돌려주고 작업을 하고 올게요. 자, 이제 며칠에 걸려가지고 밸런스란다. 용량 체크는 다 끝났어요. 근데 생각 외로 요 기존의 HPT 배터리 셀들 용량이 잘 나와서 잘 되면은 2팩을 다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FM대로 밸런스 수리라는 게 뭐냐면, 그냥 밸런스 물려갖고 수리하는 게 밸런스 수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기존 거를 다 뜯어서 그 편차를 다시 맞춰주는 걸 밸런스 수리라고 해요. 우선은 어떻게 조합을 할지 한번 짜볼게요. 일단 기존에 들어있던 셀은 이렇게 다 용량을 적어놨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올렸었던 사이트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게 기존의 OS EP 구성이었으니까 여기서 균형 맞춰. 그러면 이 편차가 얼마나 나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용량도 뭐 5% 빠진 것도 아니고 10% 빠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1%대, 거의
지금 신품에 근접하는 수준인 거죠. 일단은 이 상태로 작업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를 인지하고 이제 작업을 하면 됩니다. 이제 아까 짜놨던 대로 셀을 넣어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밸런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뭐 12A짜리 이런 큰 배터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수명이 얼마 안 쓴 배터리, 이렇게 좀 이번처럼 용량이 이렇게 신품에 근접하게 나올 수 있는 애들, 그런 배터리들은 밸런스가 틀어져도 이렇게 다시 재조합을 하면은 밸런스가 잘 나와요. 근데 뭐 이제 일은 하기 싫고 돈 버는 거 좋아하는 업체들은 밸런스 작업하면 끝납니다 이러고 마니까 저도 할 얘기가 없는 거죠. 거기에서 뭐 제가 따져봐야 듣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얘기하는 게 다들 뭐 자기가 제일 잘났으니까 이런 거 뭐 얘기해도 안 믿는 것도 있어요. 일단 이런 거 배치할 때 배터리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는지 이걸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여기가 플러스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순서를 제가 해놨어요. 그러면 요거 보고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순서대로. 여기가 플러스였나? 그래도 이런 거는 여러 번 확인하셔도 돼요. 어찌됐건 간에 안전에 관련된 거라서. 플러스 2522 이거를 일단 맞게 한번 셀을 다 넣어줘 볼게요. 자, 이러면 일단 셀은 다 넣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거 이 상태면은 중고 셀? 중고는 맞으니까 중고 셀은 맞는데 진짜 이게 신품급 중고가 되는 거죠. 일단 제용량이 나와주잖아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중요한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니켈이랑 잘 맞는지 봐야 돼요. 이게 어찌됐건 간에 이 니켈은 맡기다 정품 타겟으로 나온 거라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럼 또 이것저것 뜯고 해야 돼서 일단 밑에가 뭔가 위치는 얼추 맞는데 이런 핀들이 다 안 맞아서 일단 없애줄게요. 이런 거는 뭐 매끈해야 좋으니까 되고, 지금 여기에는 저거 절연링을 안 끼운 이유가 절연해줘야 되는 요 위치에 이미 플라스틱 하우징이 있어요. 근데 또 니켈이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까지 끼우고 스폿을 치면 보통 그냥 터져버립니다. 스폿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을 좀 해서 그냥 작업을 할 거예요. 원래 이거 재치도 안 돼 있기도 하고, 얘네는 파워를 얼마나 줘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를 괜히 잘못 주면 또 터지니까 일단은 좀 파워를 세게 해서 작업해 볼게요. 이게 HT께 최근에 용접이 떨어져서 들어온 게 있다 보니까 충분해. 결론은 피팅도 완벽하진 않네요. 여기도 걸리고 피가 너무 많이 다른데,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재치 회로는 써야 되니까 니켈을 좀 어떻게 좀 쪼물딱 거려 볼게요.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위치가 대보니까 다 안 맞아요. 마이너스 단도 그렇고 좀 뭐 방법이 없죠. 좀 맞춰야죠. 제가 이래서 손 많이 가는 걸 안 좋아하긴 하는데, 또 일단은 요런 거 한 번쯤은 찍어 놨어야 되니까. 이게 중고를 살린다는 게 사실 좀 애매해요. 원래 정품 같은 경우야 이렇게 파츠가 맞으니까 바로바로 되는데, 호환 배터리 소리가 들어왔을 때 난감한 게 이런 거죠. 생각보다 손갈데가 많다는 거. 근데 또 호환 배터리니까 저렴하게 해달라고들 하시는데 말은 쉽죠? 근데 정품보다 작업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 같은 경우는 선을 이게 원래 여기 볼트 꼽히는데, 이제 요거 기준으로 얘를 피팅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걸 사실 손쉽게 하려면 그냥 다 필요 없다 이러고 기존 거 케이스 걷어내버리고 이 배터리를 다른 케이스에 작업하고 그러면 편한데, 그럼 또 비용이 문제예요. 케이스 가격하고 작업비하고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해해 주시는 분이 없더라고. 기존 거로 살려주면 되지 않냐 이러니까. 그래서 보통 애매하면은 호환 배터리는 수리를 잘 안 받으려 그래요. 서로 난감해서. 그러니까 괜히 서로 안 좋은 얘기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우선 마이너스는 해결됐고, 그럼 이제 플러스도 이거 플러스고 이거 마이너스도 연장이 많이 필요하죠. 계산을 잘못했네. 이게 요 정도 위치에서 꺾이니까 요 밑에다가 깔아놓으면 안 돼. 무조건 위에다가. 네, 여기도 보면 길이가 전체적으로 다 모자라요. 연장도 해줘야 되고, 그러면 연장을 뭘로 해주냐. 근데 이럴 때는 와이어를 써도 되긴 하는데 그냥 하는 김에 용접으로 하자 뭐라. 근데 니켈이 없네. 생각을 해보니까 갈아낼 필요가 없었네. 이게 가위가 이렇게 좋은데 됐어. 그러면 일단 한 번씩 다 대보고, 다들 비슷하게나마 연장이 필요하긴 하네요. 얘는 뭐 위치를 아예 들어가. 그래도 하나는 맞네요. 하나. 그럼 얘는 바로 용접을 쳐줄게요. 그냥. 아니 문제 왜 터졌지? 왜? 일단 회로 하나가 죽었어. 쉽지 않아.
어찌됐건 그냥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건 마저도 그러면 이제 정상 회로를 꼽아 볼게요. 이번에도 빠지직 하면은 포기해야죠. 그럼 이제 라댐. 네, 작업은 다 됐습니다. 이제 전압도 사실 전압은 볼 게 없긴 한데 어차피 일정할 거라 3점. 그리고 이제 어찌됐건 간에 오늘은 일단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작업을 했던 거고, 사실 이렇게 방전 테스트를 하고 바로 셀을 쓰진 않아요. 원래는 이게 그 제품 문제라기보다 셀 자체에서 문제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자연방전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가만히 있었는데 전압이 떨어져 있는 셀들, 그런 거를 구분한다고 원래는 몇 달씩 방치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 3-4달 있다가 전압 정해봐갖고 좀 심하게 떨어지는 거 버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렇게 해야 나중에 문제가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작업 방식이 이렇다 이고, 원래 걔갖고 급한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이런 셀이 아니라 미리 자연방전 테스트까지 끝난 셀로 작업을 해드려요. 안 그러면 밸런스 수리해주세요 하고 들어오면 몇 달 있다가 출고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도 뭐 일단 폐기될 거 2개 중에 2개로 하나는 살렸고, 요 나머지 하나도 저한테 똑같은 회로 새 거를 제가 구비해 놓은 게 있긴 있는데 지금 고민이요. 이렇게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이거를 또 살리는 게 맞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사실 이 정도 시간이면 일반 배터리 2개는 수리하는 시간이에요. 네, 아무튼 FM대로 밸런스 수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맡겨주셨던 손님 연락처가 어디에 있을 텐데 제가 한번 연락을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